손님, 오늘은 건식 말고 아로마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좋아요. 해볼게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로마는 일반 마사지와 다릅니다. 피부와 피부가 직접 닿는 구간이 훨씬 많죠. 어깨부터 허리, 그리고 차마 눈두기 힘든 허벅지 라인까지 그녀의 매끄러운 맨살 위로 뜨거운 오일을 흘려보냅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또다시 욕망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일이다. 나는 전문가다. 수백 번을 되뇌며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 8시 커피 포트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우는 소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 똑같은 공기, 매일 똑같은 천장. 늘 그렇듯 편의점에서 사온 퍽퍽한 토스트 한 조각에 믹스 커피 한 잔을 곁들입니다. 입안을 맴도는 달고 쓴 맛이 오늘따라 유독 텁텁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게 분명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저녁. 그게 내 43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남들은 박 원장, 그 나이 되도록 왜 장가도 안 갔어? 라고 묻곤 하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젊은 시절 마음을 다 주었던 여자도 있었고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던가요? 먹고 사는 게 바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경기도 판교 화려한 IT 빌딩들 사이 한 구석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한 지 어느덧 20년. 제 인생은 스포츠 마사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친 직장인들, 허리가 고장나 일상조차 무너진 사람들. 그들에게 내 손끝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장인 정신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았습니다. 고단한 타인의 몸을 녹여주고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게 내 유일한 보람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골드 미스터라는 번지르르한 수식어가 붙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텅 빈 마음을 마사지 침대 옆에 두고 사는 외로운 남자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타인의 통증은 수없이 만져왔지만 정작 내 마음의 지독한 외로움은 만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일 속에 가둬두고 살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의 설렘은 내 인생에 허락되지 않은 사치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나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손끝의 감각을 위해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샵의 조명을 은은하게 켜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 고요한 시간이 가끔은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음을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진호 체형 교정센터입니다. 이 말을 수만 번 반복하며 나는 또다시 나의 하루를, 나의 고독을 견뎌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평범한 커피 향이 그리고 매일 똑같던 샵의 공기가 머지않아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평생 남의 근육만 풀어주던 내 투박한 손이 누군가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문이 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내가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하게 될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올랐던 한 달 전의 저녁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못 보던 이삿짐 상자들이 복도에 가득하더군요.
702호. 바로 내 옆집이었습니다. 누가 이사 왔나 보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흔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 그리고 묘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차분한 분위기. 옆집 여자 윤미숙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판교라는 동네가 워낙 삭막하다지만 그래도 옆집인데 인사는 하고 지내야지 싶었습니다.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묘한 호기심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넘게 마사지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몸을 만져온 저였지만 누군가의 분위기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일렁인 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샵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701호입니다.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정중하고 살갑게 건넨 인사였습니다. 적어도 네. 잘 부탁드려요. 같은 대답 정도는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짐 상자를 정리하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고개만 살짝, 아주 살짝 까딱하더니 짧게 내뱉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그녀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던지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망함에 내밀려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뭐랄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이름께나 날리며 대접받던 박 원장의 자부심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살갑게 받아줄 줄 알았던 내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울컥하는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인사를 하면 좀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나? 내가 무슨 험한 사람도 아니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짧은 대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3살 먹은 남자가 옆집 여자 인사 한번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예쁘면 다인가? 그런데 참 이상하죠. 화가 나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702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던 그 가벼운 발소리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그 차가운 반응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궁금한 건지 내 마음조차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사람을 대할까? 판교의 차가운 빌딩 숲처럼 저 여자도 속이 꽉 막힌 사람인 걸까? 그렇게 미숙 씨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은 호감이 아닌 상처와 오기로 얼룩진 채 시작되었습니다. 미워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사실 그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할수록 더 신경이 쓰인다는 걸 그때의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현관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혹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녀의 기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 미움과 호기심이 뒤엉킨 채 나의 시선은 자꾸만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재미없고 콧대 높은 여자라고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 그 오만한 태도, 지가 뭐라도 되는 양나를 무시하던 그 눈빛,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그녀를 미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예쁘면 다냐?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며 속으로 투덜거렸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미워하기로 마음먹을수록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침 8시 반. 샵으로 출근하기 전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베란다 창문을 슬쩍 엽니다. 잠시 후 702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뒷모습. 한 번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는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 보는 사람 숨이 막힐 정도였죠. 저렇게 깐깐하게 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지. 나는 창문을 닫으며 괜한 독서를 내뱉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내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장을 보러 가는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일에 그 서슬 퍼런 커리어 우먼은 어디 가고 약간은 지친 기색으로 편의점 봉투를 달랑거리며 걸어오더군요. 투명한 봉투 사이로 보이는 건 1인용 도시락과 컵라면, 그리고 작은 캔 맥주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아파왔습니다. 그건 내가 매일 아침 먹는 편의점 토스트와 다를 바 없는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였거든요. 판교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다들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데 저 여자도 나처럼 저 차가운 벽 안에서 혼자 젓가락질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콧대 높고 도도한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녀 역시 그저 하루를 버티고 돌아온 고단한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관찰은 감시가 아닌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번엔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볼까, 아니면 더 보란 듯이 밝게 인사를 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의 실루엣이 보이면 용기는커녕 숨기 바빴습니다. 혹시라도 내 시선을 들킬까봐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그녀의 귀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심한 43살 남자의 진심을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예쁘긴 한데 참 재미없게 산다. 입으로는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궁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맥주를 마시는 그녀의 일상. 그 모습이 왠지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짜증이 났고 한편으론 그 차가운 껍데기를 내가 직접 깨보고 싶다는 옥이 섞인 설렘이 뒤엉켰습니다. 궁금함과 서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인 이 이상한 감정이 커져 갈수록 나는 샵에서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매일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의 집 현관 조명이 켜지길 기다린다는 걸 세상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 고요한 7층 복도 사이에서 우리 둘만 공유하는 이 적막함이 어쩌면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는 착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나는 혼자만의 짝사랑 같은 미움을 키워가며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약 손님은 저녁 늦게나 있었고 나는 잠시 휴게실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누워 깜빡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샵 안은 아로마 향기와 클래식 음악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딸랑하고 정적을 깨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무거운 몸바닥을 일으키며 입을 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고개를 든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그 조용한 오후, 샵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과 낮게 깔린 빗소리만이 머물고 있었죠. 예약 손님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나는 휴게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맑은 종소리와 함께 육중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바닥을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싶을 정도였죠. 젖은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702호 윤미숙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너머로 혹은 현관문 구멍으로 훔쳐보던 그녀가 지금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공간인 이 샵 안으로 발을 들인 겁니다. 빗방울이 가볍게 맺힌 그녀의 코트 소매, 평소보다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늘 차갑기만 했던 그 눈동자가 이번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굴 표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무시했던 그녀가 여기는 왜 왔을까? 설마 내가 밤마다 훔쳐본 걸 들킨 건가?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요.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도하기만 하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간절함이 섞인 말투였죠.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처음 오셨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나는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사회 초년생처럼 빳빳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맞은편 상담 의자에 앉더니 가느다란 손으로 자신의 뒷목을 문질렀습니다. 갑자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병원에서는 거북목이 심하다고만 하고 당장 너무 힘들어서 찾다 보니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이 여자는 지금 옆집 남자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고통을 해결해줄 마사지사를 찾아온 거구나. 직업의식이 발동하자 떨리던 마음이 아주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베란다 너머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또 훨씬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북목 통증은 방치하면 두통까지 오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상태를 좀 봐드릴게요. 나는 전문가다운 말투를 흉내내며 문진표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인적사항을 적는 동안 나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과 구부정한 어깨 선을 훔쳐봤습니다. 저렇게 가녀린 몸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버텼으면 목이 저 지경이 됐을까 싶어 괘씸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묘한 안쓰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준비된 가운을 건넸습니다. 1번 방으로 가셔서 이 옷으로 갈아입고 누워 계세요.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녀가 가운을 받아들고 커튼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습니다. 손바닥엔 어느새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정해, 박진호. 이건 그냥 손님일 뿐이야. 일이라고, 일. 나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의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상기된 얼굴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녀가 기다리는 방의 커튼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그녀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감각을 손끝에 모아야만 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선 1번 방은 낮게 깔린 조명 덕분에 묘하게 아늑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시트 아래 몸바닥을 붙이고 엎드려 있었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만 번은 봐온 광경인데 오늘따라 마사지 베드가 유독 좁아 보이고 방 안의 공기는 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섰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진정하자, 박진호. 넌 20년 경력의 전문가야. 지금 내 앞엔 옆집 여자가 아니라 환자가 있는 거다. 나는 속으로 수백 번 주문을 외우며 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얇은 시트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어깨 곡선을 보는 순간 그 주문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례할게요. 나는 떨림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두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앗 하는 짧은 숨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수건 한 장을 사이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내 심장까지 곧장 전달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매일 만지는 다른 손님들의 투박한 근육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작고 가녀린 하지만 지나치게 팽팽하게 날이 서 있는 몸. 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녀의 목줄기부터 손끝의 감각을 세웠습니다. 어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뭉쳐 있네요. 이 정도로 굳어 있으면 평소에 편두통도 심하셨을 텐데요. 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그녀의 근육 사이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는 마치 단단한 밧줄처럼 꼬여 있었죠.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디며 얼마나 많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길래 40살의 몸이 이토록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 나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무시했던 그녀에 대한 미움도 베란다에서 훔쳐보며 키워왔던 옹졸한 호기심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로지 내 손끝을 통해 이 여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장인으로서의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실어 그녀의 승모근 가장 깊은 곳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고 그녀가 나직한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픈 듯 하면서도 시원한 그 반응에 내 등줄기에도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닿는 손길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남자 박진호가 자꾸만 고개를 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집중해. 지금은 치료 중이야.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의 견갑골 주변을 타고 내려가며 뭉친 근육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내 손길의 리듬에 맞춰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 같던 그녀의 몸이 내 손끝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오직 나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가느다란 호흡, 그리고 근육이 풀리며 내는 미세한 소리들만이 공명하고 있었죠. 20년 경력의 내 손은 자신 있게 움직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내 손바닥에 스며들 때마다 나는 내가 이 여자를 단순히 옆집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목으로 다시 뒤통수 아래까지 나는 세심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한 압으로 그녀의 통증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내 손길에 오롯이 자신을 맡기고 있었죠. 그 무방비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보호 본능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성으로 눌러갔을 때였습니다. 꼼짝도 않던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결인 듯 아니면 깊은 명상에서 깨어난 듯 낮은 목소리로 내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방 안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 소리와 낮게 깔린 뉴에이지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내 손끝이 닿아 있는 그녀의 등 위로는 그 어떤 음악보다 격정적이고 섬세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의 몸을 만져온 내 손은 이제 눈이 없어도 근육의 결을 읽고 그 결 뒤에 숨은 피로의 깊이를 가늠합니다. 처음 내 손이 닿았을 때만 해도 미숙 씨의 몸은 차갑게 얼어붙은 강물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접촉이 익숙하지 않은 듯 혹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인 듯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내가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고 꾸준한 압을 전달하자 그녀의 몸바닥에서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숨이 빠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릴 때 나오는 전형적인 이완의 신호였죠. 그 소리에 내 가슴도 함께 울렁였습니다. 내 손바닥 아래서 돌덩이처럼 딱딱하던 승모근이 서서히 말랑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뻣뻣하게 날이 서 있던 척추 기립근 주변의 근육들도 내 손길을 따라 유연하게 길을 터주기 시작했죠. 이건 참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손끝을 통해 상대방이 지금 나를 믿고 있는지, 내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는지가 온전히 전달되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보여줬던 그 서늘한 단절감은 간대없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내 손길에 의지한 채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깊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호흡 리듬에 내 손의 움직임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뱉을 때 나도 함께 압을 가하고 그녀가 숨을 들이마실 때 나도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집중하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마사지사와 손님 사이의 신뢰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겁고 그렇다고 욕망이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나 정중한 무엇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내 손등의 혈관을 타고 내 심장까지 전해지는 기분.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고 내 숨소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내 손길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기술을 넘어 그녀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내 손끝에 실린 이 지독한 진심이 그녀의 피부를 타고 들어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장님,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잠결에 내뱉는 말처럼 몽롱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숙 씨,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둑이 터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그녀, 콧대 높고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녀가 내 손길 아래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손내를 드러내다니.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한 번 더 깊숙이 눌러주었습니다. 내 손바닥의 열기가 그녀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조용한 방 안, 우리 둘만의 시간은 그렇게 농밀하게 흘러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입이 아닌 손으로, 귀가 아닌 피부로 말이죠. 마사지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나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못내 아쉬워졌습니다.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가는 내 손길은 자꾸만 느릿해졌고 정성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 라인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오늘의 관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관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가 아쉬워 주먹을 꽉 쥐었죠.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멍한 표정이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날 선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정리하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얼음장 같던 여자는 어디 가고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진짜 신기하네요. 그동안 유명하다는 샵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받아본 마사지 중에 최고였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그 찬사는 100마디 고백보다 더 강력하게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고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를 콧대 높은 여자라고 비난하며 꽁꽁 싸매두었던 나의 옹졸한 미움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녀의 관심을 갈구했던 내 못난 자존심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었죠. 과찬이십니다. 워낙 몸이 정직하셔서 제 손길을 잘 받아주신 덕분이죠. 나는 쑥스러움을 감추려 짐짓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광대는 주체할 수 없이 승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벗으러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예약도 지금 잡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면 또 뭉칠 것 같아서 미리 좀 정해두고 싶어서요. 그녀가 먼저 다음을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마사지를 다시 받겠다는 뜻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어진 그 두껍고 차가웠던 벽을 그녀가 스스로 허물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죠. 나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싶었지만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예약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럼요. 언제쯤이 편하시겠어요? 미숙 씨 시간에 맞춰서 제가 비워두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뒤 저녁 8시로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딸랑이는 종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샵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와 향기가 남아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진호, 너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아 실없이 웃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최고였다는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우문거렸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천장에 영상처럼 맺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차가운 옆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어루만져야 할,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으로 성큼 다가와 버린 겁니다. 나는 벌써 며칠 뒤에 저녁 8시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치유를 선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그녀의 깊은 속내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약속한 금요일 저녁 8시, 샵의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비치자마자 나는 나도 모르게 가운깃을 매만지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퇴근길이라 그런지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더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지어 보인 그 엷은 미소에 내 심장은 또다시 제 박자를 놓치고 멋대로 뛰기 시작했죠. 원장님, 저 왔어요. 오늘은 유독 몸이 더 무겁네요. 그녀는 지친 듯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어깨는 지난번보다 더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눈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20년 마사지사로서의 직관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근육을 짓누르는 방식으로는 그녀의 피로를 다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지난번 같은 건식 스포츠 마사지 말고 아로마 관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로마 마사지. 그건 마사지사에게나 손님에게나 의미가 남다릅니다. 옷 위로 근육을 누르는 것과 맨살에 직접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 전체로 밀착해 나가는 것은 접촉의 깊이 자체가 다르니까요. 특히나 내 마음이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제안은 나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로마요? 뭐가 다른가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눈빛을 마주하자 묘한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짐짓 전문가다운 표정을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미숙 씨 상태는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계 전체가 너무 곤두서 있어요. 따뜻한 오일을 사용해서 림프를 순환시켜주고 피부에 직접적인 온기를 전달해야 긴장이 근본적으로 풀리거든요.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까지 이완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내 설명이 길어질수록 샵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그녀가 불쾌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나를 신뢰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면 믿고 해볼게요. 사실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서 뭐라도 기대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가 관리실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장미 오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심장을 파고드는 그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시트는 평소보다 더 보송보송하게 갈아 끼웠고 조명은 그녀의 눈이 편안하도록 가장 낮은 단계로 낮췄습니다. 손을 씻는 내내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치료다. 박진호, 넌 프로야. 지금 내 욕망에 휘말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내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로마 관리는 가슴과 허리, 그리고 허벅지까지 내 손이 그녀의 맨살 위를 유영하듯 지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체온을 직접 느끼고 내 온기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시간. 나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숙 씨, 준비되셨으면 벨 눌러주세요. 방을 나오며 건넨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고요한 샵 안에 작고 청아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나는 무표정을 가장한 얼굴로
그러나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천천히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9번 방의 커튼을 걷고 들어서자 방 안은 이미 은은한 장미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시트 한 장을 덮은 채 베드 위에 엎드려 있었죠. 드러난 어깨 곡선과 가느다란 목덜미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해온 일인데 왜 오늘따라 이 작은 방의 공기가 이토록 뜨겁고 희박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는 말없이 중의 오일을 손바닥에 덜었습니다. 체온으로 오일을 데우기 위해 양손을 비비는 동안 슥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이제 내 손은 그녀의 맨살 위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옷이라는 마지막 방어막조차 사라진 그녀의 날 것 그대로의 온기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일이 조금 따뜻할 거예요. 최대한 덤덤하게 말을 내뱉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마침내 내 손바닥이 그녀의 매끄러운 등에 닿았습니다. 아 하는 찰나의 긴장감이 그녀의 근육을 통해 내 손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따뜻한 오일이 피부 사이로 스며들고 내 손이 유영하듯 그녀의 날개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느껴지는 그녀의 살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가냘펐습니다. 마사지사 박진호는 이 근육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남자 박진호는 이 여자를 품에 안고 싶다는 거친 욕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직업윤리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간신히 막아서고 있었죠. 내 손이 허리 곡선을 지나 둔부 근처까지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어깨로 올라올 때마다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일이다. 이건 치료다. 나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하지만 오일 때문에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내 손끝이 그녀의 가슴옆 라인이나 허벅지 근처를 스칠 때면 이성은 비명처럼 잦아들고 본능이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원장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그녀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름을 부은 듯 내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내 손길에 오롯이 자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무방비한 여자의 몸 위로 흐르는 내 감정을 그녀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 손바닥의 이 뜨거운 열기가 단순히 오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달래듯 더 천천히, 더 깊게 압을 가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그녀의 림프를 자극하고 근육의 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길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갈등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마사지사로서 그녀의 통증을 지워주고 싶다는 진심과 남자로서 이 여자의 살결을 영원히 독점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오직 우리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규칙이 흐트러질 때마다 내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요동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오일을 펴바르며 뭉친 곳을 세심하게 만졌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그대로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박진호, 정신 차려.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끝이야. 나는 입술이 터지도록 꾹 다물며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 내 직업적 자부심은 자꾸만 초라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떨리는 손길이 그녀에게 닿는 이 순간만이 내가
그녀와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1시간이 넘는 관리가 끝났습니다. 나는 젖은 타월로 그녀의 몸에 남은 오일을 닦아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손끝에 남은 잔향과 체온이 못내 아쉬워 나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이 뜨거웠던 공기는 과연 여기서 흩어지고 마는 걸까요? 마사지를 마친 뒤 그녀를 배웅하고 샵의 전등을 하나둘 껐습니다. 손바닥엔 여전히 장미 오일 향과 그녀의 매끄러운 살결에서 느껴지던 열기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려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멍해진 머릿속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죠.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거기 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아직 안 가셨네요. 내가 먼저 멋쩍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샵에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차림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좁은 공간, 단둘뿐인 정적 속에서 아까 관리실에서 나누었던 그 뜨거운 공기가 다시금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원장님 혹시 퇴근하시는 길이면 시간 좀 있으세요? 몸이 너무 가벼워지니까 이상하게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제안이 어찌나 반갑고도 당황스럽던지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고 조용한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란 조명이 낮게 깔린 테이블에 마주 앉자 샵의 사장과 손님이 아닌 남자 박진호와 여자 윤미숙으로서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첫 잔이 시원하게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오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사실 저 아까 마사지 받을 때 좀 울컥했어요. 누군가 내 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준 게 정말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미숙 씨가 젓가락 끝을 만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판교의 화려한 밤거리와는 대조되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역시 술잔을 만지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남의 뭉친 곳만 풀어줬지 정작 제 마음이 어디가 뭉쳤는지는 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혼자 토스트 먹고 출근해서 밤늦게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업에 부족함 없는 중년이었지만 속은 텅 빈 강정처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43살의 남자와 40살의 여자. 각자의 사연으로 결혼 시기를 놓치고 혹은 사람에게 대여 혼자가 된 두 영혼이 술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너무 차가웠죠? 사실 서울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내려오다 보니 누가 친절하게 구는 게 무서웠어요. 또 이용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나도 모르게 가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콧대 높다며 미워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술기운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판교의 차가운 빌딩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술잔이 비워질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유대감이 들어찼습니다.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문득 바라본 그녀의 옆 얼굴은
장미 오일 향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쯤 밤 공기는 선선했지만 우리 사이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길. 나는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여자의 고단한 삶에 내가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카야의 조명 아래 미숙 씨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죠. 평소에 그 도도하고 완벽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를 아주 느릿하게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아니 원장님, 사실 저요, 사교성이 정말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차갑고 콧대가 높아서 먼저 말을 안 거는 줄 알지만 사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숨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기억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단단한 성벽을 쌓으며 자신을 가둬왔던 세월들. 그녀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재수 없다며 미워했던 그 차가운 표정이 사실은 나 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나 너무 아파요라고 외치는 비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원장님이 인사해 주셨을 때 사실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살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도망치듯 내린 건데 그게 원장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괘씸했던 마음, 자존심 상했던 기억, 그런 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꽉 채운 건 이 여자를 이토록 외롭게 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이제는 내가 이 여자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쏟아지는 비바람을 다 막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타인의 몸을 만지며 치료해왔던 나였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43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보는데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그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이제 내가 있잖아요. 더 이상 혼자서 가시 세우고 떨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 입술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는 술잔 대신 그녀의 시선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옆집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마사지 손님에 대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고독한 여자, 나만큼이나 텅 빈 방에서 홀로 시간을 죽여온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낡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이 여자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 무거운 껍데기 벗어던져도 돼요.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내 진심이 닿은 걸까요?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이슬이 툭 하고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나를 향한 작은 신뢰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빗줄기가 조금 굵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내 가슴속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내 옷을 걸쳐주며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게 밖을 나서자 시원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보슬비는 어느새 제법 굵어져 아스팔트 위를 토닥토닥 두드리고 있었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기엔 조금 좁고 따로 쓰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리. 나는 내 어깨가 다 젖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숙 씨 쪽으로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빗소리가 만들어낸 묘한 마법 때문일까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도 팽팽했습니다. 젖은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나가고 그 빛 사이로 나란히 걷는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비가 오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영철 씨랑 이렇게 걷고 있는 게 꼭 꿈 같아요. 그녀가 빗방울이 맺힌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빗물처럼 내 가슴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옆에서 걷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약간 젖은 그녀의 어깨가 유독 작고 가녀려 보여서 아까 술집에서 느꼈던 그 보호 본능이 다시금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 그녀가 움찔하며 내 쪽으로 몸을 붙인 순간 내 왼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오른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만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피하지 않고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사이로 내 손가락을 깍지 끼워 맞잡았습니다. 앗 하고 짧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커다란 손바닥 안으로 자신의 작은 손을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꽉 맞잡아왔죠. 20년 동안 수천 명의 몸을 만져온 내 손이었지만 이렇게 심장이 저릿할 만큼 뜨거운 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장미 오일을 바를 때 느꼈던 그 매끄러운 감촉과는 또 달랐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내 손바닥과 부드럽고 가녀린 그녀의 손바닥이 맞닿은 그 지점에서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확인했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원장님. 그녀는 이제 영철 씨가 아닌 원장님이라 불렀지만 그 말투엔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맞잡은 손에 힘을 더 꽉 주었습니다. 미숙 씨 손은 생각보다 더 작네요. 이 작은 손으로 그 무거운 삶을 어떻게 혼자 들고 있었나요? 내 말에 그녀는 대답 대신 내 팔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기대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우리 두 사람의 세계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토록 차갑게 굴던 여자와 그 여자를 미워하려 애쓰던 남자가 지금 이 빗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7층 복도를 따라 나란히 걸어와 각자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사이엔 이 밤을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갈증이 흘렀습니다. 701호와 702호.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오늘 이 밤의 온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잡고 있던 내 손을 살짝 흔들며
젖은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3번 문장. 그 밤의 빗소리가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샵의 마감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평소라면 간판 불을 끄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을 시간이지만 나는 왠지 모를 기다림에 손을 씻고 또 씻으며 샵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진 종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갈증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요.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정장 대신 몸의 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가벼운 차림이었습니다. 샵의 은은한 조명 아래 선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영철 씨, 아니, 진호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원장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마사지사 박진호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내 존재를 오롯이 불러 세운 겁니다.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그녀의 숨소리가 내 뺨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사장님이 아니라 진호 씨라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내 외로움을, 내 상처를 진호 씨라면 온전히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고백은 장미 오일보다 더 진하게 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타인의 근육을 만지며 살아온 내 투박한 손이 처음으로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내 품으로 파고들었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샵의 출입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샵 안.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관리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더 이상의 긴장도, 더 이상의 이성적인 검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운깃을 매만졌고 그녀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은 채 뜨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베드 위에 누운 그녀의 살결은 어제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이제 마사지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몸을 탐닉하는 한 남자의 본능적인 손길로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유영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신음은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고 내 전신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진호 씨, 진호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4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삶의 빙벽이 그녀의 체온 아래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탐하듯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듯 뜨겁게 뒤엉켰습니다. 닫힌 샵 안 은밀한 조명 아래서 우리 두 사람은 더 이상 옆집 이웃도 마사지사와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지독하게 외로웠던 두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땀방울이 섞이고 숨결이 하나로 포개지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마사지를 배웠던 건 결국 오늘 이 밤에 이 여자의 아픔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에 지도를 그리듯 정성스럽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샵 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과 욕망은 어느새 깊은 평온함으로 바뀌어 갔고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는 판교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만의 미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새벽 햇살이 샵의 낡은 바닥을 비출 때쯤 나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같이 쓸고 닦았던 내 일터, 내 샵의 관리실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늘 쌉싸름한 파스 향과 소독약 냄새만 가득하던 이곳에 그녀의 살결에서 배어나온 은은한 향기와 밤새 나누었던 뜨거운 온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곁을 돌아보자 미숙 씨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과연 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 사람일까? 43살이 되도록 홀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인생 뭐 있나 싶어 자포자기하며 살던 내게 이런 기적이 정말 찾아온 걸까?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나를 발견한 그녀가 수줍은 듯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더군요. 그리고는 아직 잠이 덜 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호 씨, 벌써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원장님, 사장님, 혹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직함 뒤에 숨겨진 인간 박진호는 그 누구에게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가 불러준 진호 씨라는 그 평범한 세 글자가 내 텅 비어있던 가슴 구멍을 메우고 남을 만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미숙 씨. 잠은 좀 잘 잤나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는 내 집도 아닌데 평생 잤던 잠 중에 가장 깊게 잔 것 같아요. 진호 씨 이름 진작 불러보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부터 속으로 수만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목이 메어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 중 오직 이 여자만이 나의 진짜 이름을 찾아준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사로 살며 남의 몸을 고쳐주는 것에만 급급했지 정작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다정하게 불릴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판교의 빌딩 숲, 매일 똑같은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나는 늘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토록 고독하고 텅 비어 있었던 건 바로 오늘 아침 그녀가 불러줄 내 이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내 안의 빈 공간들이 하나둘 온기로 채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침 8시의 커피포트 소리가 외롭지 않을 것 같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온전한 한 남자가 되었고 내 낡은 마사지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대단한 약속이나 화려한 고백은 없었지만 맞잡은 두 손과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텅 빈 인생에 그녀라는 가장 큰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샵의 창문 너머로 판교의 아침이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의 소음,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내 곁에서 조용히 차잔을 들고 있는 미숙 씨를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리고 행복이란 게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호 씨, 우리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매번 먹던 도시락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데. 미숙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묻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내 43살 인생의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40을 넘기고 이제 내 인생의 꽃은 다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몸이나 안 아프면 다행이고 남의 근육이나 풀어주며 늙어가는 게 순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를 만난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찬란한 전성기가 바로 오늘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옆집 여자가 무서워 가시를 세우지도 옆집 남자가 궁금해 베란다를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701호와 702호 사이의 그 차가운 벽은 허물어졌고 대신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외로움에 무뎌져서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던 우리 두 사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나이에 무슨 불같은 사랑이야?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내 손끝으로 느낄 줄 알고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지금이 어쩌면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혼자만의 섬에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내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누가 나를, 이라며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야기 속 저와 미숙 씨처럼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기댈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불꽃이 튀는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은 황혼의 문턱에서도 삶의 고단한 틈새에서도 예고 없이 피어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 진호와 미숙 씨는 이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추운 날도 있겠지만 서로의 체온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판교 옆집 여자와의 사연, 가슴 따뜻하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제 손길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가슴 아픈 이별 혹은 기적 같은 만남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된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머지않아 찾아올 당신의 전성기를 믿고 기다려보세요. 사랑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